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청와대와 여당이 간절히 바라던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과연 즐겁기만 한 일인지 울타리 안에서 호랑이를 키우는 꼴은 아닌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받고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이면 되도록 완화했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은 삭제했습니다. 이로써 민변 공수처가 현실화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몰표를 받으며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당론을 어기고 의회에 이탈표가 한 표씩 나왔습니다. 조웅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반대한 것입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여권이 설계한 방식의 공수처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조웅천 의원은 지난달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하느냐며 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비판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범여권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며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명백한 소신을 갖고 기권했습니다. 이 험악하고 당리당략과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정치적 시인이는 말할 것도 없이 최소한의 양심조차 던져버린 정치판에서 흔들림 없이 소신을 편 조웅천 의원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100% 몽땅 허접쓰레기가 아니라 단 2명이라도 분명한 소신과 자기 기준과 철학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쓰레기밭에서 보석을 찾은 것 같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헌법 정신인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을 깨는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헌법기관의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비리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둔 것은 권력의 분립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위배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학자들은 다른 사정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 및 수사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권 보호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는 공수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괴물로 돌변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과욕을 부리다가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소리도 매우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포럼 이사장이 앞으로 공수처법의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까지 날렸겠습니까?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가리켜 마치 신군부 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상정해서 6분여 만에 통과시켰다. 모든 세부 사항들을 마음대로 고쳤으며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 봉쇄됐다. 논의 과정에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반대 토론도 생략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온 촛불 정신도 걷어찼으며 민주 역사를 후퇴시키는 범법 행위, 범죄 행각이라는 참극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문재인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 장치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하나로 공수처의 신설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정권이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피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고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의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골이 송연한 직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 본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고 희희낙낙할 일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신설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어느 순간인가 오히려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 안에 들여놓은 호랑이도 밖이 소란스러워지면 주인부터 물어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